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입니다. 경기도는 각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이 어느 부분은 공교육을 보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공교육에 의존해서만 교육을 받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는 또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을 확장하자. 그래서 학생이 어디에 살건 어떤 여건에 있건 동등한, 그렇게 해서 그 맞춤형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자. 그래서 공교육을 학교를 1섹터로 해서 학교,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 그 학생들의 교육을 보충해주는 공유학교, 또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수단이 결국은 우리 이제 디지털 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항상 좋은 교육의 기회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교육의 확장. 그 두 가지가 가장 변화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AI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하이러닝 시스템. 짧게 말씀드리면 AI 보조교사가 내장된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의 교육 플랫폼에서 교사가 AI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이 시스템이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이 교육 본질에 충실하시고, 만약에 학생이 학교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또 다른 이런 그 교육 수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아까 온라인 교육이나 공유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공급하자, 그 교육을 시키자 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교육 본질의 회복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더 자기 주도성, 사고력, 또 창의력, 문제 해결력, 또 협동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이 입시 위주 교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 프로그램인 IB 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 학생들의 어떤 그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이 교육 방향의 하나의 참고 프로그램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약 한 근 300여 개 가까운 학교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8개 학교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B 월드스쿨이 됐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 경험하지 않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초점을 미래에 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율 역량. 자기가 주도적으로, 또 자기가 정말 모든 것에 자기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자기 주도성. 두 번째로는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함께 일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은 나와 다른 거를 흔히 포용하는 균형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자율 균형. 그리고 이제 미래에 필요한 역량으로 디지털 AI 기술이라든가 또 이런 디지털 소통 능력이라든가, 어차피 미래는 개방 사회입니다. 그죠? 개방됐을 때 외국하고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통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경기 미래인데, 저희가 그걸 쭉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그 하이러닝, 그 다음에 IB 교육, 이런 교육을 해왔는데,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의 변화를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조직과 직제가 바로 그러한 교육 시스템에 맞춰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의회의 도움으로 올해 그런 3월 1일자로 새로운 이 경기 미래교육 체제에 맞는 이런 직제 개편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미래교육청으로 새 출발한다 하고 제가 선언을 했죠.
우리 학생들이든 선생님들이시든 심지어 학부모들도 AI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 디지털 인프라거든요. 그 디지털 인프라가 지금 사실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향후 적어도 10년간은 인프라 걱정은 안 하도록 우리 학교의 모든 인프라를 확충하자. 그래서 전 학교에 이 디지털 지금 용량을 10기가 이상으로, 지금 현재는 1기가, 2기가 수준이거든요. 그걸 10기가 수준으로 좀 확충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이 3학년 이후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1인 1 그 디지털 기기를, 학습 기기를 좀 제공을 해서 100% 다 보고 완료했습니다.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현장에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 역량이 단순히 자기가 맡은 수업만이 아니고, 이게 좋은 콘텐츠의 경우에는 또 좋은 선생님들의 어떤 그 아이디어는 경기도 전역에 공유하면 좋죠. 전 경기도 넘어서 전국으로 세계로 가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만드시는 여러 교육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령 교사 연구회를 통해서 나오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이러닝에 탑재하고, 그냥 탑재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진짜 이 보상을 하면서, 재정 지원도 하면서 탑재하고, 또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만드는 데 필요한 인프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우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물론이고 디지털 기술이 결합이 돼야 선생님들의 콘텐츠가 우리 AI 디지털 플랫폼인 하이러닝에 탑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랩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콘텐츠는 바로 탑재 가능하도록 소위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종의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해온 미래교육의 내용을 유네스코 측에서 먼저 보고, 이건 세계 교육계에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발표를 서울에서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하면 해줄 수 있겠나 해서 공동 주최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기회에 저희들이 미래교육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교육대학원 교수님이 페르난도 레이머스 교수님이라고, 그분께서 오셔서 저하고 1대1로 또 뭐 여러 가지 현장도 보시면서 진짜 경기도 교육의 이 내용은 세계적으로도 공유할 만하다. 하버드 대학의 교육대학원의 학생들에게 또 교수님들에게 한번 소개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대한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과감하게 교육에 도입한 거에 대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공유학교. 외국도 커뮤니티 스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커뮤니티 스쿨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이렇게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학교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정도에 머무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학교가 원래 교육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되, 학교에서 다양한 지금 세상을 보면서 학생들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거든요. 부모님들도 그러죠. 그거를 어떻게 공교육 체계에서 제공할 수 있느냐. 그래야 어떻게 보면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다양한 교육이.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공유학교를 공교육의 하나의 섹터로서 이걸 운영한다 하는 내용에 이제 굉장히 외국인들도 공교육이 그렇게까지 확장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놀라움을 또 이렇게 참 표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학교는 필요하면
외국에서도 접속해서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할 예정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러한 교육 내용들은 사실은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이런 교육이다 하는 점을 하버드 대학생들도 전부 놀랍게 이렇게 받아들였고, 뭐 수없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이. 그래서 저희가 다 설명을 했고. 카자흐스탄에서도 보면 다문화에 대한 여러 거기 뭐 130개 인종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각 상호 존중하면서 서로 그 문화에 대한 편견 없이 이렇게 그 통합해서 이렇게 일종의 살아가는데 굉장히 그 좋은 전 모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배워오고 그런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의 그 교류와 협력 이게 첫째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온라인 학교를 지금 만들어서 금년 그 어느 정도 안정화 기간을 거치면 내년부터는 전 세계에 그 오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싶은 사람, 한국에 예를 들면 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다. 그거는 카자흐스탄 교육부에서 좀 역할을 해주면 훨씬 더 그 교육 교류가 활발해질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 온라인이나 프로그램 개발만으로는 안 된다. 사람이 오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의 교류를 구체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이 같이 그 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 두 대학하고 우리가 지금 협정을 맺고 있다. 하나가 이제 아바이 사범대학, 알마티에 있는, 또 하나가 이제 유라시아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둘 다 국립대학인데, 유라시아 국립대학은 이제 그 아스타나라고 수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대학하고 교류를 할 테니, 그거에 대해서 카자흐스탄도 우리가 가지만 말고, 거기서도 오는 것도 같이 해달라. 상호 교류를 하자 해서 그런 거에 합의를 좀 사실은 했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네 분야를 지금 저희들이 해서 교육부에서도 전부 승인을 해준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IT, AI, 그 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 그 다음에 시흥의 서울대 병원이 이제 거기 가기 때문에 그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뭐 신약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바이오를 할 수 있는 그 고등학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천의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있어서 그런지 반도체에 지금 우리가 좀 세계 선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거의 세계 수준 가 있지만, 그래서 정말 세계 최고의 그 격차를 벌여서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한번 고등학교 때부터 해보자. 그런 이제 합의가 돼서 그 네 군데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학 입시는 교육감의 영역이 아니다. 이건 대학의 영역이다 해서 교육감들이 의견을 내는 일종의 관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들께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교육 혁신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대학 입시 제도가 안 고쳐지면 이게 다 중도 하차되고 미완성의 교육 개혁으로 끝나지 이게 되느냐. 그래서 많은 교육감들께서도 동의를 해서 제가 교육감 회의에서도 저희가 경기도가 주도해서 만든 대학 입시 개편안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 총장님들께도 그 대학 그 전국 대학교육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제가 총장님들 상대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좀 핵심이 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경기도가 이제 논서술식으로 해서 사고력, 또 창의력, 자기주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학 그 입시를 바꾸지 못한 거는 항상 걸리는 게 뭔가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없다. 근데 대학하고 저 교육부하고 우리 저 교육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정한 교육평가 시스템을 여기서 없다고 하면 누구한테 만들란 얘기냐 이거예요. 이건 만들 책임이 공정한 시스템 없다고 하는 우리들한테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 대학에도 제가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대학하고 우리가 협조해서 만듭시다 그거. 아마 하반기에는 경기도가 만든 그 평가 시스템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보이면서 대학과 교육부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의 어떤 이 평가 시스템을 바꾸는데 이게 아마 기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부분이 특수학교, 특수학생들이고 장애 학생들이고 두 번째가 다문화 학생들이고 저는 세 번째 하나 더 보면 탈북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도 우선 언어 교육은 특별하게 저희들 랭귀지 스쿨에서 하고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저희들 AI 시스템으로 반복해서 자기들이 하면 아마 학교에서 수업에 좀 애로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테고 한국어를 하는 게 첫째지만 둘째로는 자기의 모국어를 쓰는 나라하고의 관계에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고 그 글로벌 인재로 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는 제가 오고 나서 이 특수교육 어떤 3개년 계획을, 계획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모든 특수교육 반에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선생님들의 수업을 도와주고 학생들이 예를 들면 어떤 그 행동의 한계를 보일 때는 즉시 그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 거죠. 그 반에. 그렇게 좀 전부 저희들이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장에서는 정말 수업이 많이 달라지고 또 우리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특수교육 받는 학생들도 좀 쓸 수 있도록 전부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그렇게 좀 고쳐나가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탈북자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도 언어는 문제가 없죠. 언어는 사실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 문화적인 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경기도 안성에 이제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일종의 그 학생들이 좀 더 한국 사회에 좀 그 더 통합되고 더 쉽게 적응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우선 절대적으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교사가 부족해요. 학생 느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올해도 저희가 이 교사가 티오가 400명이 이제 늘었는데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면은 교사가 현저하게 부족한 거. 선생님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쓴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하는 이런 어떤 그 사회 변화를 또 이렇게 공부하고 적응하고 해야 될 뭔가 그 역량 강화해 주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빨리 변화하는 이런 세상에 함께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담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 인재개발국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디지털 인재국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 그래서 이 교직원들, 직원 또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일종의 그 연수 프로그램을 두어서 미리 수업하는 것 외에 다른 역량들을 사실은 수업하면서 배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배우고 들어가게 하자 해서 인턴 교사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인턴 교사 제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다음에 이제 교사가 대개 이제 하는 거는 학생 내지는 학부모 때문에 이제 그 마음고생하고 만약에 대부분은 다 협조를 하지만 안 그런 경우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같이 나의 권리는 뭐고 나의 책임은 또 뭐다. 항상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권리와 책임에 관한 거를 균형 있게 인식하고 행동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이 3당사자 간의 약속 어떤 식을 거의 전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교사가 행복한 상태로 학생을 교육해야 학부모들의 자녀들도 좋은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거죠, 책임이. 그래서 학부모들 간에 만약에 돌출적인 어떤 학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학부모 회의에서 해결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처를 하는데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다 해도 교사는 상처를 받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이 스스로 이겨나가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그 선생님을 저희들이 그 교권보호센터에서 예를 들어 심리치료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선생님들이 좀 안정을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을 고발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즉시 저희들이 8787로 연결하는 그 탁센터라고 있어요. 발주발지 이 교권보호 탁센터라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받아서 변호사 비용까지 그 1,000만 원인가 그 범위 내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서 필요하면 우리 저 경기도의 자문 변호사들을 연결해가지고 그 법률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좀 다 해놨습니다. 제가 어쨌든 지금 그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꼭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 문제를 해결하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아마 본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수반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학 입시가 변해야 실질적 그 초중고등학교 이 우리 교육이 실질적으로 변한다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것. 저는 이게 교육의 본령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소양을 갖춰야 되거든요. 어울려 사는. 그래서 제가 자율균형 미래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거다. 어쩌면 미래는 개인적 소양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율이나 균형은 자율도 개인적 소양일 수 있는데 균형은 굉장히 그 함께 어울려 사는 그 역량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좀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사의 도움으로 인성교육과 기초 역량을 하면서 이제 그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중학교 공유학교에서는 지역 사회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 학교 제3섹터에서는 AI 디지털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각자가 타고 태어난 각자가 즐길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각자의 소양을 찾아서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도록 하는 게 행복한 미래의 이 기초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여건이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나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기도가 이제 예산이 크니까 예산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그 이자 소득이 있어요. 이자 소득은 우리가 예상하고 소득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그냥 일반 예산으로 써버려서 이거는 우리가 뭔가 특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500억을 그 특수학교, 특수교육에 항상 일정하게 투자를 하자. 매년 500억씩 지금 투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얼마나 큰지, 그 나머지는 우리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쓰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특수학교에서 그런 이제 이 조치가 나가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경기도를 다 부러워할 만큼 경기도의 특수교육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 교사들을 만나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자기들이 정말 얼마나 소망하는 게 좋아졌는지.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저를 특수교육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참 감격스럽죠. 예, 예.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우리가 이제 교육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에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에게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와 너 사이에 함께 가는, 함께 공존하는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 스스로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해서 존중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그래서 존중할 때 존경도 받는 거죠.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받는, 저는 이러한 이 교육 풍토를 만들어 나가자. 그게 미래의 그 행복에 가장 필요한 기초 조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